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최근 토트넘이 바람잘 날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일 전에 콘테 감독을 경질하고 스텔리니와 메이슨 임시감독 체제로 팀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파라티치 단장의 30개월 징계 처분이 이탈리아를 넘어서 전 세계로 확장됐습니다. 이와 함께 파라티치가 당장 토트넘 단장직에서 사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과 이탈리아 현지 언론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피파가 파라티치 징계를 전 세계 축구계로 확장했다라고 성명문을 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 스카이 스포츠는 파라티치가 더 이상 그 토트넘의 이적 시장과 관련한, 그러니까 뭐 선수라던가 감독 관련한 문제들인 거죠.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제 보도를 한 건데요. 근데 이제 공식 성명문을 볼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없었는데, 이제 파브리시오 로마노 그 기자가 본인의 SNS에 공식 성명문 내용을 발췌해서 올렸습니다.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이탈리아 축구협회 FIGC거든요. 그 페데라치오네 이탈리아나 지오초 칼치오인데, FIGC 요청에 따라 피파 징계위원회는 여러 축구 관계자에게 부과된 징계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의 그 여러 축구 관계자는 파라티치를 포함한 이전 유벤투스 보드진들에게 내려진 징계에 대한 얘기인 거거든요. 유벤투스가 이제 이적 시장 장부 논란과 이제 그 연봉 지급에 있어서의 장부 조작 스캔들로 인해 승점 15점 삭감을 받은 상태니까요. 이에 그 이탈리아 기자인 파브리시오 비아신, 인테르 전담 기자로 유명한데요. 앞에는 이제 그 피파가 이제 30개월 징계를 파라티치한테 전 세계적으로 확장했다는 내용을 적은 다음에, 그 뒤에 이제 토트넘은 3일 사이에 감독과 단장을 동시에 잃었다라고 적은 겁니다, SNS에다가. 그러면 이제 그 파라티치 징계 타임라인을 조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그 1월 20일에 이탈리아 축구협회가 파라티치에게 30개월 징계를 내렸고, 그 외 그 총 11명의 유벤투스 이전 그 보드진들에게 각각의 이제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축구협회에서 피파에다가 이들의 징계를 전 세계로 확대해달라고 1월에 곧바로 이제 요청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게 지금 떨어진 거고요. 이런 가운데 그 파라티치와 유벤투스는 물론 그 다른 이전 유벤투스 보드진들은 이탈리아 올림픽위원회에다가 이탈리아 축구협회 징계가 조금 잘못됐다라고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항소와 관련한 재판은 4월 중순에 있을 예정인데요. 그럼 이제 파라티치가 왜 30개월 징계를 받았는지 에 대해서 조금 뭐 이전에 저희가 영상에서 한번 다뤘지만은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리노 검찰이 그 유벤투스의 장부 조작과 관련해가지고 뭐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 파라티치의 뒤를 이어서 유벤투스 단장이 됐었던 페데리코 체루비니의 노트가 발견이 된데, 이게 일명 그 파라티치의 검은 장부로 불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노트에는 파라티치 활동과 그에 대한 그 체루비니의 견해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 공개된 체루비니 노트 내용 및 또 이제 그 토리노 검찰에서 통화 내용도 감청한 게 있었거든요. 그걸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소개드리자면은, 파라티치는 장부를 맞추기 위해 자본 이득을 너무 과하게 써먹었다. 이런 딜은 일시적으로는 이득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구단 재정에 부담이 된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선수 이적할 때 이적 가치를 부풀리는 거예요. 부풀려가지고 다른 팀과 선수를 교환을 할 때 이적료를 부풀려서 그게 그러면 5년에 나뉘어서 분식 회계되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자본적인 이득을 취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파라티치는 회의에 자주 지각한다. 파라티치는 사우나, 이발소, 마사지샵과 같은 곳에서 회의를 하기도 했다. 판단이 매일같이 바뀐다. 이해할 수 없는 영입들을 진행했다. 파라티치를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없었다. 마로타가 있을 때는, 여기서 이제 마로타는 파라티치 전 이제 유벤투스 단장인 거거든요. 마로타가 있을 때는 파라티치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었다. 마로타가 떠나면서 파라티치는 정권을 얻었다. 파라티치는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2천만 유로짜리 딜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게 그
당시에 몇 개 그 언론 쪽에서 유출된 이제 그 체루비니가 적은 노트의 내용인 겁니다. 파라티치가 이제 지시한 사항들이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내용을 이어가자면, 난 파라티치에게 여러 번 말했다. 선수 가치를 부풀려서 장부 처리를 하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쓰고 있다고. 시스템상 유효한 방법이지만 이건 선을 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파라티치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스왑 딜 할 때 선수 가치를 400만 유로로 쓰든 800만 유로로 쓰든 누구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 파라티치가 시장을 오염시켰다. 클루세스키와 키에사는 뛰어난 선수들이지만 너무 많은 돈을 주고 샀다. 클루세스키는 세리에에서 딱 5달을 보여줬는데 4,400만 유로를 주고 샀다. 어느 순간부터 파라티치는 필터링이 없이 행동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할 수 없는 거래를 하도록 만들었다. 스피나촐라와 펠레그리니 딜 같은 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퇴근하고 밤에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한 것들을 생각하며 토하고 싶은 기분이 들곤 했다. 내가 이런 일들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 영혼을 팔아버린 느낌이었다. 난 파라티치에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했지만 파라티치는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 했다. 난 파라티치에게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더 이상 우리 선수들을 1,000만 유로짜리 딜에 엮을 수 없다고 말했다 라고 한 겁니다. 결국 이로 인해 그 파라티치는 30개월 징계를 받게 됐고, 아직 물론 뭐 항소가 들어간 상태긴 하지만요. 그래서 최종 판결 내용은 기다려봐야 하긴 하지만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원래는 이탈리아 국내로만 적용이 됐었는데, 왜냐면 이탈리아 축구협회가 내린 징계니까요. 이것이 이제 세계로 피파에 의해서 세계로 확대가 된 건데요. 여기에 대해 이제 토트넘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성명서 내용을 보면요, 피파 징계위원회의 결정. 오늘 언론들은 피파 징계위원회가 2023년 1월 22일 파라티치에 대한 FIGC, 그 이탈리아 축구협회 연방항소법원의 제재를 전 세계로 확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고, 이에 클럽은 해당 사실과 관련해 피파에 긴급 문의를 했다. 이 얘기인즉슨 토트넘은 피파로부터는 해당 징계사항을 통보받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우리도 언론 보고 알았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언론 보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었다는 얘기인 건데,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피파는 오늘 오후 늦게 서면으로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피파 징계위원회에서 이탈리아 축구협회 제재를 전 세계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렸다. 징계위원회 심의는 관련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졌다. 이 얘기인즉슨 파라티치한테도 통지가 없었고 우리 구단한테도 통지가 없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피파의 연장 세부 사항과 이탈리아 축구협회 제재의 차이에 대해 추가 설명을 긴급히 요청한 상태다. 이 얘기는 피파가 이제 그 세계로 확장한 게 어디까지 적용되는 건지에 대한 것과, 또 이제 이탈리아 축구협회에서 30개월 징계 제재를 내리긴 했는데 이것과 피파의 제재가 조금 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이제 문의를 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파라티치가 어제 클럽 채널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을 당시 이탈리아 축구협회의 제재가 2023년 1월 20일에 취해졌을 뿐 아니라 2023년 4월 19일에 항소 대상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에 근거해 클럽은 물론 파라티치 둘 다 피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한 어떤 징후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다. 어제 그 토트넘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 파라티치 인터뷰가 올라온 게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피파의 제재 그 확장되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었고, 그냥 우리는 4월 19일 항소 대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항소 결과에 따라서 파라티치의 거취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때까지는 단장직을 유임할 예정이었다는 거를 분명히 하겠다는 거를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이 문제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어제 그 파라티치가 토트넘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했던 인터뷰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콘테 감독 사임과 스텔리니 수석 코치가 이제 임시 감독을 부임한 거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요. 먼저 그 콘테 감독의 사임에 대해서는 콘테 개인에게 매우 힘든 시즌이었다. 지인들도 돌아가고 본인도 아파했다. 클럽은 많은 지원을 했고 모두가 서로 가깝게 지냈으나 우리는 상호 합의하에 그의 사임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모두를 위해 좋은 결정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콘테를 사임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은 콘테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이제 스텔리니 임시 감독에 대해서는 스텔리니는 콘테가 아팠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수석 코치 경험이 풍부한 데다가 과거엔 1군 감독 경험도 있다. 그리고 메이슨도 그를 많이 도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우리는 시즌 마지막까지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 모두가 시즌의 마지막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즉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인 4위, 이게 그 토트넘의 목표인 거죠. 이걸 달성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디 애슬레틱의 토트넘 담당 기자죠, 잭 피트브룩 기자가 토트넘의 그 파라티치 관련 성명문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도 따로 올렸고요. 또 이제 SNS에다가도 길게 글을 적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토트넘은 파라티치가 단장직에 오래 머물도록 허용함으로 인해 구단 평판에 말할 수 없는 손상을 입었다. 구단이 결국 이 문제에 대해 오늘 밤 성명문을 내면서 파라티치를 내보낼 또 다른 기회를 놓친 것에 난 진짜 놀랐다. 이번 그 성명문을 발표할 게 아니고 파라티치를 경질했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내용을 이어가면요, 파라티치에게 이렇게까지 충실하게 대해서 얻을 게 대체 무엇이 있는가? 내가 모르는 점에 대해 누가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 내가 그걸 들어보겠다. 난 아침 10시 37분에 피파 성명서가 나왔을 때 파라티치가 나갈 거라고 예상했다. 심지어 2달 전에도 이탈리아 축구협회가 파라티치에게 30개월 징계를 내렸을 때도 당연히 나갈 거라고 예상을 했다. 그리고 아넬리와 전 그 유벤투스 회장이죠, 네드베드 전 유벤투스 CEO죠. 아넬리와 네드베드 등이 유벤투스에서 사임했을 때는 파라티치가 당연히 경질될 것이라고 어느 정도 기대를 했었다. 토트넘은 파라티치를 경질할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다. 오늘 토트넘이 한 성명은 사실상 4월 19일 이탈리아 올림픽위원회로부터 파라티치 항소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즉 현재의 그 단장직을 계속 유임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인 겁니다. 다음 3주 동안의 과정에서 그를 머물게 하면서 토트넘이 뭘 얻겠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구단 이미지 손상을 감안하면 더더욱 말이다 라고 했는데요, 단순히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죠. 현재 그 레비 회장이 파라티치한테 차기 토트넘 감독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를 내린 상태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파라티치의 1픽은 루이스 엘리케 전 스페인과 그 바르셀로나 감독으로 유명한데요, 엘리케 감독이 최근에 이제 그 렐레보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난 잉글랜드로 일하러 가고 싶다. 난 스페인보다 잉글랜드 축구를 더 많이 접하고 있다. 축구 구단들만이 아닌 대표팀 감독 제의도 많이 받았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토트넘으로부터 감독 제의를 받는다면은 이걸 진지하게 고려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파라티치의 1픽인 엘리케가 그러고 있는데 파라티치를 경질하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결국 나중에 4월 19일 항소심에서 파라티치가 징계를 받게 되면은 이거는 그러면 전 세계로 그대로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럼 파라티치는 4월 19일까지도 일을 못하는 건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자격정지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감독 선임도 상당히 큰 문제로 작용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토트넘의 파라티치 관련한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상태이긴 합니다. 파라티치가 뭐 과거에 좋은 능력들을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당장 파라티치를 경질할 경우에 근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단장 선임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감독 선임보다도. 지금 감독은 스텔린이 임시감독 체제로 일단 가기로 결정을 내린 상태니까 그거부터 하고 새 단장한테 새 감독 선임을 맡겨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이러한 가운데 그 토트넘은 이제 죽음의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장 그 A매치 이후 에버턴과의 원정 경기를 칠 예정이고요. 안 그래도 그 토트넘이 원정에서는 상당히 이번 시즌 내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심지어 4경기 연속 원정에서 승리가 없거든요. 게다가 에버턴 원정 이후 브라이턴, 본머스, 뉴캐슬, 맨유, 리버풀로 이어지는 죽음의 5연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본머스 하나 제외하고는 브라이턴, 토트넘, 맨유, 리버풀 전부 다 현재 그 토트넘과 4위 경쟁을 하고 있는 팀들이죠. 여기서 이거는 사실상 승점 6점짜리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들에서 패한다면은 4위에서 밀려날 위험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현재 토트넘의 순위는 4위지만은 브라이턴과 뉴캐슬보다 경기를 더 많이 치렀고, 브라이턴과 뉴캐슬이 해당 경기들을 모두 승리한다면은 토트넘은 6위까지 밀려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장 선임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토트넘은 4월 19일까지는 가보겠다는 입장인 거고, 이렇게 되면 새 단장이 부임하기 전에 이미 토트넘은 위기에 직면해 있을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그 파라티치 단장과 관련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